안녕하십니까, 고테일의 경마 특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 강사님으로 제 지인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상당히 경마계에 있어서 정말 경력도 대단하시고 경마 쪽에서 이름만 대면은 전부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자, 이종환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새 좀 경마가 어렵죠.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지난주는 좀 잘 적중하셨어요? 예, 그 지난주에는 뭐 아마 내가 볼 때 제가 20년 넘게 경마했지만 지난주 네. 같은 건 처음 봤는데, 예. 야, 좀 그렇게 뭐 짜려 있는 것처럼 예. 저배당이 들어오는지 참 신기했는데, 하여튼 뭐 지난주 같은 경마가 오히려 좀 편하긴 편하죠. 고배당이 막 터지는 그렇죠. 것보다. 이 흐름 자체가 저배당을 맞췄을 때 전문가들 이거예요. 저배당을 추천하면 너는 왜 저배당만 추천하냐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또 그래서 고배당을 추천하면 야, 저 대길도 못 맞추냐 이렇게 우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 저배당을 맞추고 고배당을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저배당, 어떨 때는 고배당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저배당을 맞춰도 흐름의 어떤 예상 전문가들의 이 경마 팬들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어떻게 보면 저배당보다는 고배당을 맞추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배당이 많이 나왔을 때 전문가분들이 못 맞히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배당 맞춰도 내용이 없으니까 광고도 안 되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죠.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시간에 특별한 내용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경마 팬들을 위해서 포괄적인 경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테고요.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매번 토요일, 일요일 UCC로만, 예상 UCC로만 여러분들 찾아뵙다가 오늘 이렇게 특강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경마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이 정도의 어떤 특강 UCC를 통해서 1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한테 1시간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팬 여러분들께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고, 또 이 검빛에서도 UCC라는 시간이 어떻게 제가 제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제 팬 여러분들께 정말 충분하고 이해가 갈 만큼 자세하게 깊이 있게까지는 특강을 해드릴 수가 없죠. 사실 그것을 글로 쓰더라도 거의 굉장한 양의 분량이 될 겁니다. 다만 짧은 시간이나마 최대한 압축을 해서, 또 기본적으로 경마 초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이 게시판이나 자유 게시판이나 예상과 복귀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접하는 초보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경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번은 일단 시행체인데요. 이 시행체가 바로 마사회죠. 시행체입니다. 한국 마사회인데, 제가 이번 주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최저배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배당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경마장에서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배당, 여기서는 대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실질적으로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또 대길을 줄 것이냐? 또 대길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대길을 줄까? 또는 요즘 예상가들도 그런 걸 쓰는데, 마사회 근고를 폭파시키겠다. 또는 마사회에서 돈을 따오겠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마라는 게 무엇이냐는 건 바로 그건데요. 경마가 무엇이냐는 건데, 경마는 경마 팬 여러분들이 마사회와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마사회는요, 경마 팬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금을 띄는 거예요. 즉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이분이 10만원, 이분이 10만원, 이분이 10만원의 베팅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1경주에 각 10만원씩 30만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사회에서 27,000원을, 27%를 띄고요. 27%를 띈 나머지 금액, 즉 약 12만원, 13만원을 다시 A, B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띄고, 그러니까 30만원에서 약 13만원을 빼면은 17만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A, B, C 중에서 적중한 사람, 즉 C가 맞췄다는 C한테 17만원을 돌려주는 게 이 경마예요. 그러니까 시행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C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27%라는 이 세금만 띄면 되는 거예요. 이 A, B, C 중에는 딴 사람도 있고 이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사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A, B, C 바로 즉 경마 팬 여러분들과 예상가도 되겠지만 예상가도 포함되겠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적은 뭐냐면 저의 적은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의 적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시행체는 시행체한테 돈을 우리가 벌어올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벌어요. 시행체는 전혀 손해를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따든 상관없이 27%만 띄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내 적이 마사회가 아니에요. 내 적이 마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마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얘기로 어떤 경마 팬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와서 얼마를 잃었다, 재산을 날렸다,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마 공부를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경마는 로또가 아닙니다. 절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사회는 님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고리만 띱니다. 그러면 님하고 저하고 싸워야 됩니다. 님이 1번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2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1번을 선택할 수 있고 님은 1번, 3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님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다 밤을 셉니다. 님은 얼마나 공부를 하십니까? 저하고 싸워서 경마로 베팅을 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저는 님한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베팅을 해서. 왜? 저는 월화수목 밤새면서 공부를 하니까요. 그만큼 준비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님한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님하고 저하고 붙으면 집니다. 그렇지만 마사회는 님하고 저하고 붙어서 내가 이기든 님이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님하고 저하고 싸워서 버는 돈에 대한 27%만 띄어가면 되니까. 즉 마사회는 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단 적을 아셔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가 누군가를 알고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할 때 마사회가 적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가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경마를 즐기는 데 있어서 니네가 그만큼의 27%의 세금을 띄면 나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줘라라는 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마사회가 아니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사회에서 또 대길 나오겠어? 또 대길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오차가 있는 거예요. 대길, 저배당과 이 고배당을 마치 마사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예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예상가까지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 마사회에서 저배당과 고배당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사회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마사회에서 저배당이 들어오든 고배당이 들어오든 물론 100배가 넘는 게 들어오면 세금을 더 뛸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출마 투표 마사회가 만약에 예를 들면요. 마사회에서 자 국산마 5군 경주는 이렇게 누구누구 나와서 1번엔 네가 가고 2번엔 네가 가고 3번엔 네가 가고 기수는 누가 타고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그것까지 다 정해놓고 경주를 뛴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처럼 마사회에서 조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미 경마 시행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럼 경주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자, 뭐 국산마 3군 경주가 있다. 이게 시행 계획이 다 있어요. 이미 1군 경주가 뭐가 있고 대상 경주는 언제 있고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마사회 사이트에 가면. 그러면 조교사들이
해당 군에 경주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자신의 말들 중에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출마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국산마 3군 경주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치 작전을 해요. 어떤 말이 자기보다 센 말이 어떤 경주에 토요일 5경주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난 일요일 3경주 국산마 3군 경주에 나가야겠다. 거리가 또 있죠. 우리 말은 1200에 맞는 말이고 우리 말은 1400에 맞는 말이고 거기에 맞게끔 출마 투표를 조교사들 스스로가 하는 거고 마사회에서 당신이 몇 경주에 나오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교사들이 출마 투표를 하고 거기에 어떤 기술을 기승할지 자기들이 미리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을 기승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사회에서 경주를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마사회는 다만 언제 어떤 몇 군 몇 메타 경주가 한다라고 이미 그거를 또 그 순간에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세부 계획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마 투표를 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배당이 저 배당이 나오느냐 고 배당이 나오느냐 편성이에요. 편성. 지금 이 순간이 나오는 경주는 저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즉 센 말 이번 주에 그런 말 많죠. 축마 늘 푸른 청룡이 나와요. 그 레이스의 축이에요. 그런 축들이 있는 경주가 있으면 저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오는데 마사회에서 그걸 짠다고 쳐도 지금 이 순간에 나오는데 고 배당이 나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오는데 안 나오죠. 하지만 강축이 없이 축이 없는 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편성에서 배당이 저 배당이 나오고 고 배당이 나오는 거지 마사회가 저 배당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저 배당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마사회들이 저 배당 줬으니까 이번에 저 배당 안 줄 거다. 저 배당 3번 들어왔으니까 저 배당 안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속설 중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현재 예상가로도 전직 기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전직 기수들이 없어요. 지금 전직 기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직 기수들과도 접할 기회가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현역 기수들과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큰 속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5번 나와요. 5번 출전합니다. 근데 4번을 입상을 했어요. 4번을 1착을 했다고 칩시다. 1착을 4번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세영이가 4번 들어왔으니까 한 번 안 들어올 것이다. 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 초보 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뭐 백원기 선배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명기수죠. 과거에 최고의 기수로 꼽혔던 분입니다. 조교사들과 기수들 투표를 해서, 역대 기수들 중에 최고 기수가 누구냐? 백원기다. 근데 백원기 기수님한테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5번 나와서 4번 1착 했는데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수의 심정은 어떠냐? 퍼펙트를 하자. 한 번 더 들어와서 퍼펙트를 하자고 한 번 안 되는 말 가지고도 최선을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경마를 해서 베팅을 하는데 자, 10경주 베팅을 해서 9경주 베팅을 해서 맞췄어요. 9경주 맞췄어요. 한 경주 남았어요. 안 맞히실 거예요? 나 오늘 10경주 중에 9경주 맞췄으니까 한 경주 남은 건 이거 맞히지 말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죠. 하나 더 맞추면 퍼펙트인데 하려고 하는지 절대 안 맞추려고 안 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9경주 맞췄으니까 한 경주 더 안 맞춰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맞추려고 하면서 남의 입장에서는 제 4번 들어왔으니까 5번째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뭐 누가 먹었니 많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시행체는 여러분들이 시행체에서 좀 더 많이 깊이 아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마사회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포카판을 여러분들이 하우스라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속설로 이걸 운영하는데 만약에 판마다 여러분들이 27%씩 뽀찌를 띄어요. 매 판마다 여러분들이 손님들 모아놓고 카드판을 불려놓고 27%씩 뽀찌를 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거기서 구라를 하실 이유가 있어요? 구라를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구라를 하다가 걸리면은 이 판이 깨져요. 27%씩 매 판마다 판만 들어가면 27%씩 떨어지는데 이걸 구라를 하다가 걸리면 이 판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근데 마사회에서 그걸 구라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금이 띄어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년 통계로 뭐 어느 분이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삼성, 현대 다음에 마사회였어요. 즉 매출 단위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마사회가 이거를 구라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왔냐. 요즘이 뭐 진짜 50년대도 아니고 40년대도 아니고 구라를 했다 그러면 그게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바로 이 마사회라는 시행체의 특별성 때문이에요. 자, 마사회는 마사회장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이 마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어떤 부정을 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 다시 마사회 회장이 들어와서 그 마사회 회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정권의 마사회 회장의 어떤 부정을 마사회 회장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 다 까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 마사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명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정권에서 다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떤 바뀌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사회는 어떻게 보면 시행체로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업체이면서 저희 팬 여러분들께 그만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의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일 뿐이지 시행체에 대한 어떤 물론 부정경마는 있습니다. 부정경마는 있어요. 해마다 기수나 조교사나 관리사나 부정경마를 걸리고 있는데 그 부정경마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있지만 이 시행체의 조직원들 개개인에 의한 시행체 소속된 마사회 기수든 직원이든 조교사든 이런 개개인 개체들에 의한 부정경마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시행체에 대한 시행체 자체에서의 어떤 부정이나 조작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믿고 하셔도 돼요. 이건 믿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조직원들 중에서 어떤 부정은 있어요. 이건 마사회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걸리는 부정경마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조직 개체에 의한 부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있어요. 부정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바로 소스라는 걸로 돌아다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행체 자체는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야 되고요. 시행체를 믿지 못하면 경마를 안 하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이 시행체를 믿지 못하면 경마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체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좋게 해줘라, 편의를 해줘라, 세금을 깎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셔도 되지만 시행체에 대해서 니네가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미 뭐 말뛰기 전에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정말 그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정말 무식한 얘기고 이 시행체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경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경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출마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만 알면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하니까 시행체는 믿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인데요. 이 경마 초보분들이 가장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접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중에 경마가 기록대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기록대로. 예상지에도 여러분들 기록이 나옵니다. 해당 거리별 기록이 나오고 평균 기록도 나오고 최고 기록도 나와요. 그럼 과연 경마가 기록대로 들어오느냐? 자, 경마는 기록대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얘기가 많죠. 근데 저 25년 경마했고 예상가들 막말로 예상가들 중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얘기지만 제가 정확하게 단언을 내리면 경마는 기록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확률과 통계, 바로 이 세 번째 부분하고 거의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기록대로 들어온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 기록대로 들어오면 예상지 딱 폈을 때 기록 제일 좋은 놈이 1등을 들어오고 기록 제일 안 좋은 놈이 기록 두 번째 좋은 놈이 2등을 들어오고 기록 안 좋은 놈이 3등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꼴등 순서대로 기록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단편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절대 단편적으로 얘기해서는 기록대로 안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선행마가 추입 가는데 추입마가 선행 가는데 또 기록대로 들어오면은 예상지 보면 다 맞히겠다. 예상지 기록 보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0번 뛰면요 9번
내지는 8번은 기록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자, 10번 뛰면 8번에서 9번은 기록대로 들어와요. 자, 그게 바로 확률과 통계예요. 기록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2번 있어요. 있어요. 터지기도 하고 뭐 2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록대로 들어오는 게 8번이고 기록대로 안 들어오는 게 2번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세 번째로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그건데 경마는요 높은 확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8번이 기록대로 들어오고 2번이 기록대로 안 들어오면 저는 이 2번을 틀리더라도 기록대로 들어오는 8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2번 안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자, 선행마가 추입을 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추입마가 선행을 가더라. 자, 추입마가 추입을 가는 경우는 8번이고 추입마가 선행을 가는 경우는 2번이에요. 그러면 이 8번을 선택을 해야지. 왜 이 2번에 맞춰서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입마는 추입을 가고 선행을 간다 그러면 야 웃기지 마라. 추입마가 선행 가더라. 언제? 작년 3월 달에 누가 선행 가더라. 자, 1년에 몇 번 추입마가 선행 갔어요. 그걸 가지고 각질대로 안 들어온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각질대로 안 뛴다 그래요. 추입마가 선행강 가는데 언제? 작년 3월 달에. 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됐냐? 추입마가 추입 가고 선행 갔냐? 어떻게 더 많냐? 당연히 이게 더 많죠. 정상적으로 뛴 게. 그러면 이쪽을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예전에 한번 추입마가 선행 갔다고 해서 이 낮은 쪽을 확률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추입마가 선행 갈 것이다 해서 한번 추천했는데 추입마가 선행 가서 꽂았어요. 고배당 맞췄습니다. 고배당. 그래서 고배당 맞췄어요. 물론 이건 예측을 못하니까 고배당이 나와요. 자,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왜? 추입마를 선행 간다고 생각을 해서 선행마 꺾어버리고 고배당을 맞췄어. 훌륭한 사람이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번의 요행수가 맞은 거죠. 그건 한 번의 요행수가 맞은 거지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확률과 통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확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마는. 예,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아요. 예를 들면 휴양마예요. 휴양마인데 휴양마에 여러분들이 입상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통계를 내보시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재검 기준일을 채우고 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재검 기준일. 즉 120일이 지나면 실전에 120일이 지나면 재검을 받아야 돼요. 이 재검 기준일을 재검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자, 이 말들의 입상 확률이 얼마나 떨어지냐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확률이. 이 두 경우, 특히 재검 기준일을 채우고 나온 말의 확률이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10마리 중에 휴양마나 재검 기준일을 채운 말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 마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실전에서 배팅골에서 빼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왜? 9번을 안 들어오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한 번을 노리고 놓고 때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자, 이 높은 확률 9번을 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생각해서 뺀 예상가는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이 한 번을 노리고 놓고 때려서 맞춰서 고배당을 맞추면 영웅이 됩니다. 자, 얻은 게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과만 놓고 따지면 이 사람이 옳죠. 옳지만 정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틀렸어,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과 통계인데 저는 높은 확률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경마예요. 물론 두 경우를 다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재검 기준을 뭐 채우고 나다든가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말을 일단 빼고 정석적으로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확률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하면 베팅하는 구멍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높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기록대로 들어온다고 하느냐? 제가 단순하게 단편적인 기록은 여러분들이 잘못됐어요. 이 기록이라는 거는 첫 번째, 복귀가 수반이 된 기록입니다. 두 번째, 거리의 기록만이 기록이 아닙니다. 거리별 기록만이 기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복귀가 수반된 기록이라는 거, 거리가 또 편성에 따른 기록이 있습니다.
편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복귀가 수반된 기록이라야 진짜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 접하실 수 있는 기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지우고요. 자,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펄롱입니다. 펄롱. 펄롱 타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록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펄롱 타임이에요. 펄롱. 자, 이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20야드 또는 201m 201m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펄롱이라고 합니다. 이 펄롱이 뭐냐? 200m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사회의 성적표를 보시면요. 타임이 나오는데 기록 외에 구간별 타임이 나옵니다. 0, 200, 뭐 400, 600 이런 식으로 해서 200 한 팔롱씩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요 타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10초, 뭐 12초 3, 예를 들면 13초 0이다. 13초 0, 뭐 여기 10초, 뭐 0, 뭐 10초 7, 뭐 이런 식으로 타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구간별 타임이에요. 스타트 이후에 200m까지, 그 다음에 200에서 400까지, 400에서 600 구간,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1000m면 1000까지 이 구간별 타임이 나오고, 뭐 2000이면 2000까지 타임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스타트에서 200까지의 타임을 스타트 타임이라고 하죠. 요거를 예상지에서 요즘 S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스타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통 예상지에서 보면 마지막 200 타임을 L이라고 합니다. L. 그래서 라스트 타임이에요. 요걸 뭐 13초 0, 뭐, 또는 13초 0, 뭐 또 13초 0,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L 타임, 라스트 타임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스타트 타임이에요. 요걸 가지고 선행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S 타임을 가지고.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이 복귀가 수반이 안 되면요, 이 스타트 타임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L 타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상지 나오는 게. 왜 그러냐? 자, 스타트 타임도요, 스타트를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첫 번째, 추진을 하면서 스타트를 했느냐, 또는 다른 말과의 경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스타트 타임이 달라져요. 너무나 쉽게 그냥 단독 선행으로 탕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평소에 스타트 타임을 13초 뭐 8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왜? 전혀 추진 없이 선행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A라는 말이 스타트 타임이 13초 8이라고 합시다. 자, A라는 말이 직전 경주 200 타임이 13초 8이에요. 그리고 B라는 말이 직전 경주 스타트 타임이 13초 5예요. 그러면 자, 13초 5가 같이 뛰어요. 13초 5가 선행 가야지. 왜 13초 8이 선행 가냐? 이게 바로 뭐냐면 기록대로 안 들어온다, 안 뛴다라는 말 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자, B라는 말의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B는 직전 경주에 다른 말이, 빠른 말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추진을 해주면서 13초 5로 스타트를 끊고 나갔고, 이 말은 아무도 옆에 오는 말이 없고 단독 선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나갔기 때문에 잡고 선행을 갔어요. 그래서 13초 8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A하고 B가 뛰었을 때 발주의 가속력이 A가 더 좋은 말이에요. 얘가 밀어붙이면 얘가 그냥 선행 가버려요. 이 선행만 찾는 거에서도 기록의 차이가, 바로 이게 단편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얘가 선행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냐,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냐는 복귀예요. 직전 경주에 또는 그전 경주에 얘가 스타트를 어떻게 나왔느냐, 다른 빠른 말이 있었을 때 이 마필의 반응 속도가 어땠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 단순한 기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기록대로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복귀가 수반되지 않은 기록은 기록이 아닙니다. 복귀가 수반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L타임도 여러분들이 제일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 보면은 굉장히 오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L타임 어떤 말은 12초 4, 12초 4 엄청난, 뭐 12초 8, 얘는 13초 9, 또 C는 14초 0이 나왔어요. L타임이. 자, 추임마예요. 셋 다. 추임마예요. 막판 추임력 싸움으로 난다. 누가 제일 세냐?
100% 이거 찍습니다. 12초 8이니까 날라왔어. 막 지난번에 날라왔대. 14초 0 얘는 아니야. 13초 9도 아니야. L타임. 자, 세 마리가 직선에서 추입력 싸움을 합니다. 똑같은 경주에 나와서. 어머나, 얘가 이겨야 되는데 얘가 들어와. 같이 붙었는데 얘가 이겨. 왜 그럴까요? 자, 이게 기록대로 들어오냐? 이래요. 야, 얘는 지난번에 12초 8로 들어왔어. 그래갖고 예상지 여러분들 보시면 예상지 딱 보고 추임마 중에 누가 센가? L타임 딱 보고 L타임 제일 느린 놈 찾아요. 자, 이게 왜 잘못된 거냐? 복귀가 수반되지 않은 기록은 의미가 없다. 편성이 다른 기록이 나온다. 자, 바로 그거 부분에는 이 파롱 타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파롱 타임. 펄렁 타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랬죠. L 타임이 12초 8이 나온 말이 있고 L 타임이 14초 0이 나온 말이 있는데 얘가 더 추입력이 막강하게 날라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 이 구간별 타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칩시다. 이게 B고요. A는 1800을 이 말의 1800은 2분 00초 00에 끊을 수 있는 말입니다. B는 얘도 2분 00초 00에 끊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3C 기록을 보시면 3C, 4C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3코너예요. 코너 할 때 C자거든요. 3코너 도달 타임, 4코너 도달 타임이 나옵니다. 자, A가 12초 8이 나왔지만 끝 타임이 얘가 3코너 도달 타임이 1분 04초 5예요. 근데 B는 3코너 도달 타임이 1분 02초 2초 0이었어요. 즉 뭐냐? 3코너 도달 타임이 얘가 1분 04초 5고 얘가 02초 0이에요. 근데 기록은 똑같이 2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3코너에서부터 결승선까지 얘가 얼마에 뛰었냐는 거죠. 얘가 훨씬 2.5초를 3코너까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자, 여기가 결승선입니다. 결승선이고 여기가 4코너예요. 여기까지는 B가 훨씬 빨리 왔어요. 1분 02초 5에 왔으니까. 그리고 얘는 1분 04초에 왔어요. A는 지난번에 4코너까지 1분 04초 5에 왔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뛰는 게 벌써 얘가 2초나 늦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록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2분 00초가 나오고 2분 00초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뭐 56초에 뛴 거고 얘는 58초에 뛴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요 200 타임이 얘가 훨씬 잘 나온 거예요. 요 구간은 얘가 훨씬 빨리 뛰었으니까. 400에서 결승까지는 얘가 훨씬 빨리 뛰었죠. 얘가 56초에 뛰었고 얘가 58초에 뛰었으니까 2초를 빨리 뛴 거예요. 얘가. 요 구간은. 근데 이 앞에 구간은 얘가 2초를 더 빨리 뛰었단 말이에요. 스타트부터 4코너까지. 결국 기록은 같죠. 2분 00초.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초를 더 빨리 뛰었으니까 이 끝 타임이 2초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얘는 더 느리게 나오고. 그게 뭐냐면 얘는 앞을 빨리 뛴 거고 얘는 뒤를 빨리 뛴 거예요. 그게 선행마하고 추임마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데 같은 추임마면 구별을 잘 못해요. 무조건 L타임. 무조건 L타임 이것만 봐요. 마지막 타임만. 뭐냐면 이 경주가 얘는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초반 흐름이 굉장히 빨랐던 경주를 뛴 거고 얘는 초반부터 4코너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느린 경주를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록이 잘 나온 거고 얘는 여기까지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복귀예요. 복귀를 해봐야지 이게 4코너까지가 느렸는지 4코너까지가 빨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복귀를 안 해보고 그냥 이 기록만 딱 보면요 얘가 훨씬 추임력이 세죠. 근데 얘가 더 사실 실제로는 얘가 더 날라와요. 왜? 얘는 이미 초반에 힘을 이빨이 쓰고 왔으니까. 얘는 힘을 안 쓰고 왔고 그래서 얘가 끝타임이 잘 나온 거고 얘는 끝타임이 안 나온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복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귀가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기록 분석을 해보면 기록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록대로 경마는 기록대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귀가 수반이 되고 그 경주의 흐름이나 편성이 수반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기록대로 들어옵니다. 경마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고 누가 저한테 의견을 반론해도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초보분들 또 어느 정도 경마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 경마가 알고 싶으시면 경마를 배우고 싶으시면 기록부터 파세요. 옆에서 어떤 예상가가 어떤 누구가 경마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고 물론 조교도 중요합니다. 조교도 중요하고 한 부분이에요. 조교도 중요하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연대니 뭔 상금수득이니 이런 것부터 파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가장 먼저 경마는 기록 없이는 경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보세요. 예상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해당 거리별 평균 기록이 나옵니다. 평균 기록. 최고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한번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뛴 거는 평균 기록을 할 수 없죠. 최소한 3회 이상 뛴 이 말들의 평균 기록이 예상지는 다 나와요. 이 평균 기록이 좋은 마필들, 평균 기록 1, 2, 3위의 마필들이 입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혼전 경주에서 평균 기록 좋은 1, 2, 3위 안에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혼전 경주다 싶을 때 평균 기록 1, 2, 3위 안에서 기록 좋은 마필 1, 2, 3위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베팅하시면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계와 확률, 항상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률이 낮은 쪽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중이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후회하시면 안 돼요. 5대4, 6대4, 7대3 확률이 있어요. 3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7을 선택하시는 게 옳아요. 정말 뚜껑이 열려서 저도 그럴 때는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뚜껑이 열려서 너무 안 된다. 야, 이거는 한번 때려야 되겠구나. 배당으로. 그랬을 때는 7대3의 확률 중에서 3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가지만. 있지만 정석은 절대 높은 쪽의 확률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확률과 기록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실 때 반드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짚고 아시고 기록에 대한 부분은 뭐 워낙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상에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사회 사이트만 들어가서 분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니까 이것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